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유쾌한 노무사입니다. 네, 제가 마스크를 벗었죠. 또 안경까지 벗으면 더 멋있는데 눈이 이상하게 보일까봐. 하는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제서야 이제 정말 한 3주 만인가요? 3주가 넘었나? 3주 만에 이제 노동법에 대한 이제 간략한 설명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또 이어폰을, 이거 헤드셋이죠. 헤드셋을 끼고 있으니까 제 귀가 좀 멍멍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게 들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또 선풍기를 이렇게 틀어놨어요. 여름이 이제 진짜 이제 여름이 성큼 다가왔죠. 낮에 다니다 보면 이렇게 땀을 막 닦으면서 걸어야 될 정도로 아주 더운 날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 건강합시다. 건강합시다. 좀 건방졌나요? 죄송합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설명할 주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오늘 설명할 주제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이거 빨간색으로 할까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및 적용 주요 규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 얼굴을 처음으로 이렇게 제대로 공개하는 것 같은데 깜짝 놀라셨죠? 나중에 제가 또 서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이게 더 여기에 또 이제 옷걸이가 살짝 보이는데 네. 자, 여기 뒤에 이제 나름 커튼이 멋있다고 생각하시고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불을 좀 환하게 켜볼까요? 그러면 조금 조명이 비치면 조금 나아질래나? 네. 이거 조금 밝아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는 규정이 있고 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얘를 키니까 또 스탠드를 키니까 또 눈이 또 안경이 또 그럼 이제 그냥 시작할게요. 이 참조 자료는 상담자를 위한 노동 상담 매뉴얼이라고 해서 이거 제3판이 올해 나왔는데 서울 노동권익센터의 자료를 가지고 살짝 이렇게 편집해서 자료가 너무 좋습니다. 상담자를 위한 노동 상담 매뉴얼이 오랜만에 설명하니까 혀가 굳어가지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3판이 나왔는데 굉장히 좋아요.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쓸데없는 말은 이제 그만하고요. 이제 올라가도록 할게요. 자, 서울 노동권익센터에 일단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주요 규정이다. 그 옆엔 당연히 적용이 되는 주요 규정이다 이거죠.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적용이 되는 규정, 적용되는,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적용이 제외되는 주요 규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일, 휴가가 있는데 이 강의라고 하기 조금 부족하기도 한데 제가 좀 겸손하잖아요. 어찌하였든 간에 내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 우리 회사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일까 5인 미만일까, 요거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를 요거 이렇게 딱 이게 나누는 그런 이제 그 구분하는 식이 있어요. 그 방식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이 제외됩니다. 연차 휴가 없습니다. 연차 휴가. 그다음 법정 공휴일 유급 휴일화가 올해 2022년 1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됐는데, 이 법정 공휴일 유급 휴일화, 쉽게 말씀드려서 빨간 날 유급 휴일화, 이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급 생리휴가, 모성보호 규정 중에 하나죠. 무급 생리휴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주요 규정, 즉 휴게, 휴일, 휴가와 관련해서 적용이 되는 주요 규정은 주휴수당, 휴일이죠. 휴일, 주휴수당, 요 휴일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휴게 시간도 당연히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적용이 된다. 이따가 초단시간 근로자가 있어요. 요 맨 뒤에서 설명할 텐데 그거랑 구분하셔야 됩니다. 5인 미만이지만 주휴수당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적용이 됩니다. 휴게 시간 4시간 근로하면 30분 이상, 8시간 근로하게 되면 이거 미안해요. 8시간 근로하게 되면 60분, 즉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줘야 되는데 이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당연히 적용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
좋습니다. 점점 이제 속도가 올라가요. 이렇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근로계약에 대한 거. 먼저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가 이제 뭔지 모르잖아요. 제가 다시 여기는 왼쪽은 적용제입니다. 그럼 적용되지 않는 거, 적용되는 거. 5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근로기준법 93조에 있는데 요거 적용되지 않습니다. 빨간 펜으로 다시 한번 또 진하게 할게요. 요거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적용되는 부분이고,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해야 되죠. 그 다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일지라도 적용이 됩니다. 근로자가 1명이라고 하더라도 1명, 근로자, 노동자가 1명, 1분이라고 하실지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서 교부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조금 빨리 가봅시다. 그 다음 해고에 관한 거. 정말 이 해고라는 말은 듣기 싫잖아요. 너무너무 듣기 싫은데 요 해고에 대한 것, 여기 아까 뭐였죠?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적용되는 거였죠. 맞나요? 적용되지 않는 거, 적용되는 겁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노동위원회에 본인이 부당해고 당했다라고 느끼실지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있고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라고 하죠. 어쨌든 간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다. 너무 안타깝죠. 근로기준법 28조 이게 나와 있는데 요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된다. 다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돼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무엇으로? 서면으로, 구두로 너 나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 요거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 예고 수당, 즉 해고 예고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날에 30일 전에 우리 이제 그만 같이 일합시다 이렇게 해고 예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1분에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게 해고 예고 수당에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인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것은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여기가 뭐였죠? 적용이 안 되는 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거, 적용되는 거.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근로기준법 56조 규정이 안타깝지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제한이 있어요.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우리가 이제 연장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규정이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업주의 어떤 과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사업주의 사정에 의해서 회사가 가동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법률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민법상의 과실하고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하고요. 네가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요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회사의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통상임금이 아니고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휴업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금과 관련해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일 때에도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어요. 임금 명세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되는 게 2022년 1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이제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었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 규정은 반드시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입니다. 그 다음
최저임금.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법 제3조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작년도 2021년도에 최저시급이 8,720원이었죠. 8,720원이고 2022년도에 올해 최저시급은 8 미쳤나? 네, 죄송합니다. 9,160원입니다. 아, 맞죠? 9,120원이야? 9,160원이야? 아, 헷갈리는데 네, 9,160원이 맞습니다. 이거 맞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자, 그 다음에 기타 우리 퇴직금에 대해서 간략히 한 번 더 말씀드려볼까요?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 보세요. 4주간을 평균해서 다시 4주간을 평균해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뭐라고 부를까요? 초단시간 근로자로 부르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10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다. 이분들이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인데 이분들에게는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밑에서 한 번 더 짚어드릴 겁니다. 그 다음 근로자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돼요. 아, 퇴직금이 근로자가 단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도 그 한 분에게는 퇴직금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유예 기간이 있었어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지금으로 한 12년 13년 전이죠.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때까지는 퇴직금, 산정된 퇴직금의 50%만 지급을 합니다. 다시 2010년이에요.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산정된 퇴직금의 50%만 지급을 하고요. 그 이후에 2013년 1월 1일부터는 100%를 적용을 합니다. 이거 근데 실무하다 보면 상담 전화가 오거나 상담하러 오시면 저도 헷갈려요. 이 날짜가. 그래서 책을 찾아보죠. 네, 당연하죠. 공부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초단시간 근로자.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맞춰도 될 것 같아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한 주간의 평균 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이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주요한 규정 몇 가지가 있어요. 참조! 상담자를 위한 노동 상담 매뉴얼 제3판 이거 서울 노동권익센터에서 만드신 책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런 좋은 책을 참고할 수 있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노동법 강의할 때, 이 강의 녹화할 때 이 책 있잖아요. 상담자를 위한 노동 상담 매뉴얼 이 책을 적극적으로 참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랜만에 이거 노동법 강의를 이렇게 노동법 영상을 찍으니까 이게 막 말이 막 꼬여가지고 거기다 이제 오늘은 얼굴도 이렇게 완전 공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 어디 갔어? 얼굴도 이제 완전 공개하다 보니까 뭐 제 스스로도 얼굴이 이게 자신이 없지는 않은데 얼굴 이렇게 공개한 게 또 처음이라 많이들 충격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이 제외되는 즉 초단시간 근로자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신 분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거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퇴직금 적용되지 않는다. 제60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연차 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 주휴일 없습니다. 1주간 평균 15시간 미만이신 분들에겐 주휴일이 없어요. 그래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하게 되면 하루를 쉬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주휴일이고 쉬지 않게 되었을 때 주휴수당을 주셔야 되는데 이 주휴일에 대한 규정 제55조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초단시간 근로자 이분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5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느냐? 4주 평균, 즉 4주 미만인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기간을 따죠. 4주 평균 해서 1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을 산정합니다. 4주간 일한 거 이렇게 깨가지고 평균을 내요. 그래서 1주간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니고 미만인 되신 분들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죠. 근데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이 그 기준이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이 그 기준이 되는데 4주 미만인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요? 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가지고 15시간인지 아닌지 산정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표를 보면 이제 약간 복습이 될까요? 5인 미만 사업장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는 주요 규정들, 그다음에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적용이 되는 주요 규정들에 대하여 표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제가 설명하면서 혹시라도 잘못 설명한 게 있다면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제가 그 설명을 다시 이렇게 수정하는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혀 이렇게 낼름거려서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 마지막까지 조금 버벅거린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가 말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일부러 좀 이렇게 친근감이 가게끔 이렇게 편하게 말도 좀 버벅거리면서 설명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한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오! 정지를 못했어요. 정지!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